안녕하세요. 전 딸에게 항상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은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3살 배기 딸아이를 키우며 느낀 게 있다면 아이는 바로 부모의 거울이라는 거죠.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는지 말투와 습관은 물론 무심코 내뱉은 짜증과 한숨까지도 아이가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오늘 사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누이가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걸 일삼는 것도 솔직히 시모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게 된 충격적인 사연을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전 남편과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서로 과는 달랐지만 영어 스터디를 하다 친해지게 되었고 그 뒤로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늘 돈 없고 찌질하던 학생 때와 취준생 시절을 함께 겪었다 보니 남편과 제 사이엔 이성 간의 사랑을 넘어선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게 있다고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성인이 된 후 제 인생의 대소사를 가장 가까이서 함께한 게 남편이더라고요. 결혼 전에 언젠가 남편과 심심풀이로 심리 테스트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음, 내가 제일 기뻤을 때를 떠올려 보라고? 그게 언제더라? 대학교 3학년 때 장학금 받았을 때가 제일 기뻤나? 아닐걸? 잘 생각해봐. 내가 보기엔 당신 은행에 합격 통지서 받았을 때 제일 기뻐했던 것 같아. 맞다. 그때가 제일 기뻤네. 오빠는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가만 보면 나랑 관련된 일이라면 하나도 안 잊어먹는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너고 네가 난데 어떻게 까먹겠냐? 가끔은 너무 친구 같지 않나 싶기도 했지만 이렇게 남편은 언제나 거의 제일 친한 단짝이었고 또 연인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은 제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대학교 졸업하고 은행권에 취업하자마자 곧바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결혼 전부터 남편을 자주 뵈어서인지 사이로서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너희 둘이 언제 결혼할까 싶었는데 우리 바람처럼 둘 다 취업하자마자 결혼한다니 정말 좋구나. 엄마가 보기에도 상이 너한텐 황서방같이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딱이야. 둘은 아마 결혼하고도 찰떡궁합으로 잘 살 거다. 그쵸? 제가 생각해도 엄마 아빠 사이로도 그이가 딱이에요. 그 사람이 저보다 부모님 취향을 더 잘 알잖아요. 아이, 이러다 딸보다 사이를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 집은 물론 시댁에서도 저희가 결혼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둘이 학교 다닐 때부터 만났으니까 사귄 지도 꽤 오래됐지? 그 정도 만났으면 결혼할 때도 됐다. 결혼하고 나선 너희 둘만 생각해서는 안 돼. 서로 양가 어르신들, 친인척 가족들까지 두루두루 살피며 지내길 바란다. 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함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 가족들 보살필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연애 때부터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던 탓에 저흰 양가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남편에겐 남편보다 3살 많은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신우일 처음 봤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와, 멋있다 였습니다. 그때 신우인 세련된 정장 차림에 진한 메이크업, 또 자신감 넘치는 말투까지 마치 드라마 속 커리어 우먼 같았거든요. 꼭 어릴 적 제가 꿈꾸던 진짜 어른의 모습 같았어요. 형님, 제가 남편한테 들었는데 제1금융권 은행에서 근무하신다고요? 저도 은행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 말 듣자마자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형님하고 저 둘 다 같은 은행권에서 일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처음에 전 신우이와의 공통점을 찾은 것 같아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인 기쁘게 웃고 있던 저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옳게,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니, 어떻게 옳게 하고 내가 같은 은행권이야. 나는 1금융권이고 옳게는 2금융권인데 완전 하늘과 땅 차이지. 같은 레벨로 묶으면 좀 곤란하다. 사실 신우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는 당시
우리나라 3대 은행에 다니고 있었고 전 중소형 은행에 근무 중이었거든요. 그래도 대놓고 차이를 두고 말하니 정말 무안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한 식구가 될 사이인데 그런 거로 굳이 차이를 두는 것도 굳이 싶었습니다. 그쵸. 같은 은행이라도 형님과는 조금 다르겠죠. 하지만 전혀 다른 직무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피차 같은 은행원인데 크게 다른 게 있을까요? 다른 게 왜 없어? 올케가 다니는 구멍가게만한 은행하고 내가 다니는 제일금융권 은행이 어떻게 똑같아?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놀부심보가 있네. 앞으로 말 조심해. 신우인 그러더니 크게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해버리더군요. 저는 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지만 그래도 형님 되시는 분이고 결혼 초부터 집안의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께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형님, 전에 제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많이 상하셨어요? 죄송해요. 전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네요. 이제 와서 무슨 사과를? 왜? 승조가 가서 사과하고 오래? 내가 이번 한 번만 찾고 넘어가는 거야. 아무리 가족간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래? 여기서 형님이 말하는 인정이란 형님의 은행과 제가 일하는 은행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뜻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저희 형님 성격이 이래요. 형님은 매사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본인 뜻대로 해야 속이 풀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성격이다 보니 가장 곤욕을 겪는 건 바로 형님의 남편, 심애부였습니다. 저희 심애부 성격이 참 유순하고 조용한 분이었는데 신우이가 그런 심애부를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모습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번 주에나 청주로 결혼식 가야 하는 거 알지? 그때 좀 일찍 출발하자고. 차 막혀서 도로에 서 있는 거 딱 질색이야. 어? 그때 나도 같이 가야 하는 거야? 나 그날 부장님하고 아침 일찍 등산 가기로 했는데. 아니, 와이프가 지방으로 결혼식 가는데 당연히 데려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꼭 내 입 아프게 말로 해야 돼? 그럼 새벽부터 구두 신고 정장 입고 고속버스 타고 가라는 거야? 아니야. 알겠어. 내가 데려다 줄게. 부장님껜 사정 말씀 한번 드려봐야지. 가끔 보면 심애부는 신우의 남편이 아니라 말 잘 듣는 머슴 같았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신우인 심애부의 휴대폰을 수시로 검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용돈까지 압수하더라고요. 심애부가 남편이 아니라 신우의 아들이었어도 이 정도 되면 크게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착한 심애부는 그저 매번 알겠어 알겠어 하고 신우의 말을 다 들어주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심애부가 안타까웠는지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술도 먹고 기분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매영, 오늘 저랑 소주 한잔 하시죠. 매영 좋아하시는 매운탕 잘하는 집 알아놨거든요. 참 우리 누나도 너무해요. 그죠? 어떻게 매영한테만 그렇게 화풀이를 다 하는지 원. 저도 어릴 때 누나한테 맞기도 많이 맞고 엄청 싸웠다니까요. 지금은 그 성격을 알아서 피하는 거죠. 처남도 고생 꽤나 했겠네. 에휴, 그래도 어쩌겠나. 내가 하나뿐인 남편인데 아내한테 맞춰줘야지. 저 사람이 은행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연애 때는 얼마나 천사 같았는데. 제 생각에도 그나마 심애부 같은 성격이니까 그때까지 별 문제 없이 지냈지. 다른 집이었으면 벌써 사달이 나도 몇 번은 났을 겁니다. 저희 시모는 이런 신우의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좋다며 오히려 두둔하는 편이었어요. 요즘은 여자들도 어디 가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딸이 영 틀린 소리 하는 것도 아니더만 걔가 어디 좀 똑똑한 애야?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 은행에서 일하는 인재 아니냐. 그러면 걔가 하는 말이 맞겠지 뭐. 시모는 신우이가 메이저 은행에 다니는 걸 정말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신우이나 저나 결혼하고도 한참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시모는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저와 신우이 직장을 비교하더라고요. 우리 지민이 워낙 큰 은행에서 일하니까 하는 일도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아서 아이를 천천히 갖는 된다. 그런데 세아가 넌
그 정도로 힘든 일 하는 것도 아니잖니. 그럼 우선 너 애부터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님, 저도 똑같이 은행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가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잖아요. 아이를 가질 계획이시라면 아가씨가 더 급한 거 아닐까요? 걘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니까. 네가 그런 큰 은행에서 일해본 것도 아니면서 뭘 안다고 그래. 아, 어떻게 시골은행이랑 대도시 있는 은행이랑 같을 수가 있겠니? 시모는 신우의 학벌이나 직장이 마치 본인의 스펙인 것처럼 반응하더라고요. 시모와 신우인 성격도 비슷한 것 같더니 갈수록 얼굴마저 비슷해가는 것 같았죠. 엄마, 나 다니는 피부 관리샵 이번에 바꿔야겠어. 전에 다니는 샵 직원들은 무슨 얘기가 안 통한다니까? 재테크 얘기를 해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조그만 수준 높은 얘기라면 하나같이 입을 다문다니까. 지들이 모르는 얘기니까 그렇겠지 뭐. 네가 참어. 아, 그 사람들 수준하고 네 수준하고 같겠어? 엄마가 회원권 끊어줄 테니까 다른 샵으로 당장 바꿔. 옆에서 시모와 신우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관리샵 직원들이 신우의 얘기를 알아듣지 못해 피했겠나요? 신우이가 틀림없이 잘난 척을 해대며 갑질을 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신우인 밖에서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다른 가족들을 못 부려먹어 안달이 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옳게, 나 물 좀 떠다 줘. 아까 먹은 밥이 좀 짰나 봐. 아휴, 그러게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음식 간을 딱딱 못 맞춰. 그렇게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제가 시댁에 있을 때마다 신우이가 하도 저를 불러대서 가끔은 못 들은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신우인 당연하게 시매부에게 잔심부름을 시켰죠. 옳게, 어디 갔어? 집에 없어? 여보, 나 물 좀 떠다 줘. 아, 얼른, 목말라. 옳겐 대체 어디 간 거야? 시댁에 왔으면 집에 붙어 있어야지. 하여튼 간에. 알겠어. 뭐 시원한 물로 줘? 어, 얼음 3개만 띄어서 갖다 줘. 아, 빨리. 항상 큰 은행에서 일한다고 바빠 죽겠다던 신우인. 시댁에 오기만 하면 한량처럼 뒹굴곤 했습니다. 신우이나 저나 휴무일이 비슷했는데 쉬는 날이면 시댁에만 죽치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해주는 밥만 받아 먹으며 종일 시매부나 들들 볶는 게 전부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쩌다 절 만나면 괜히 은행 얘기를 꺼내며 시비 걸게 바빴고요. 올케네 은행도 대출해? 근데 뭐 한다고 해도 내가 다닌 은행처럼 수천억 단위로 기업 금융을 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올케은행은 그냥 동네 주민들 적금이나 전세 대출 이런 거 위주 아니야? 우린 하루에도 수백 건씩 큰 계약 처리하느라 숨쉴 틈도 없다니까. 업무 스케일이 아예 달라. 그러니까 난 본가에 왔을 때라도 푹 쉬고 가야지. 안 그래? 형님, 저희 은행도 수천억 단위 계약도 진행해요. 오히려 저희가 대형 거래도 하고 서민 금융도 챙기느라 더 정신 없을걸요? 은행원이 고생하는 거 다 비슷비슷하죠, 형님.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신우인 열이 받았는지 누워있는 몸까지 일으켜 저에게 막 잔소리를 퍼부으려고 하더라고요. 전 신우이가 뭐라 하기도 전에 낼름 주방으로 도망쳐버렸고요. 그렇게 사사건건 신우이와 부딪히면서도 몇 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형님은 그 사이 아이를 가져서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신우이는 바로 아이를 낳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했고요. 그래도 1금융권 은행이니까 육아휴직을 이만큼이나 주는 거다. 이래서 좋은 회사 다녀야 한다는 말이 맞나 봐. 올케는 언제 아이 가져서 언제 낳고 키울래? 저희도 곧 가져야죠. 계속 준비 중인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물론 신우인 육아휴직 중에도 틈만 나면 아이를 시매부에게 맡기고 밖으로 돌았습니다. 뭘 하고 다니는지 아이 엄마가 미혼 아가씨들보다 더 바빠 보였어요. 그런 신우이를 보며 황당하기도 하고 내심 부러운 마음도 있었죠. 그때 저도 나이가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아 조금씩 걱정이 되던 참이었거든요. 남편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자. 아직 우리 아기가 세상에 올 준비가 안 됐나 봐. 언젠가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어지면 금방 우릴 찾아올 거야. 그렇겠지? 근데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해도 자꾸 나이만 먹어가니까 걱정이 많네. 그렇게 걱정만 늘어가던 어느 날, 그날도 바쁘게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몸이 무겁고 피곤하더라고요. 처음엔 요즘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피로가 가시질 않더라고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니 놀랍게도 두 줄이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저희에게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기가 찾아온 거였어요. 전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곧장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오고 있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거의 다 도착했어.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맥주 몇 캔 사갈까? 아니, 나 이제 맥주 못 먹어.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임신한 거 같아. 요즘 몸이 이상해서 방금 테스기 해보니까 두 줄이야. 당신 아빠 됐어.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나 얼른 집에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대에 편안히 누워 있어. 남편은 정말로 총알 택시라도 타고 왔는지 20분도 되지 않아 손살같이 집에 달려왔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티도 나지 않은 제 배를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였답니다. 여보, 여기에 진짜 우리 아이가 있단 말이지?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앞으로 내가 잘할게. 우리 아이하고 당신 고생 안 시키게 내가 더 열심히 살게. 아가야, 아빠 목소리 들리니? 당신도 참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검사 받아봐야 돼. 뭐 벌써부터 아빠 목소리가 들리겠어?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기뻐하니까 나도 정말 기쁘다. 우리 정말 좋은 부모가 되자고. 저희 부부는 그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홍할 만한 아기 집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 소식이라 모두가 정말 크게 기뻐했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은 임신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조리원을 예약해 주신다며 성하셨죠. 요즘 조리원은 일찍부터 예약한다더라. 엄마 아빠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서 최고급으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한테 맡겨둬. 넌 그저 몸 관리 열심히 하고 건강한 아가 만나길 기도하고 있거라. 엄마, 이제 겨우 아기지만 확인하고 왔는데 벌써 조리원을 알아보세요? 하여간 우리 엄마 못 말린다니까. 아빠도 많이 좋아하시죠? 저 안정이 되면 바로 본가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저에게 인색하셨던 시댁 식구들도 제 임신 소식엔 기쁨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시모는 남편 전화를 받자마자 아이고, 우리 집에 다시 경사가 났구나. 경사가 났어. 축하한다, 우리 아들. 그리고 며느라 축하한다. 하시며 한껏 기뻐하셨고 시아버지도 옆에서 잘했다, 잘했다 하시며 연신 좋아하셨어요. 유일하게 떨떠름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저희 신우였습니다. 옳게 소식 들었어.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전해드려야겠어? 승조에도 이런 일 있으면 지 누나한테 전화를 해야지. 에휴, 아무튼 뭐 축하해. 그럼 직장은 관두는 건가? 아니요. 전 아이 낳고 육아휴직 끝나면 바로 복직할 생각이에요.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기도 하고 근무도 마음에 들고요. 그래? 뭐 잘난 직장이라고 애 낳고까지 직장에 다닌대. 괜히 무리하지 마. 애 엄마한텐 애 잘 키우는 게 중요하지. 옳게 직장 정도면 나 같았으면 관두고 아이부터 보겠다. 전 그때 신우의 말을 듣고 이제까지 참아오던 모든 감정이 터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우에게 당당하게 따졌죠. 형님, 제 선택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형님의 기준이 꼭 정답은 아니잖아요. 형님 눈엔 제가 다니는 직장이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에겐 제 직장이 아이만큼이나 소중하고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형님도 본인 커리어 지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퇴직 안 하고 육아휴직 하시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론 제 선택을 깎아내리는 대신 응원이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아이의 고모가 맞다면요.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바른 소리를 하자 신우인 대꾸도 못하고 그저 허공에 손가락질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후로도 신우이가 제 직장을 들먹이며 무시할 때마다 절대 지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 전부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턴 아예 절 본체 만체하더라고요. 형님 오셨어요? 조카는 심해부가 데려오시나 봐요. 아, 여기 모기가 있나? 누가 옆에서 자꾸 윙윙거려? 하지만 전 신우이가 절 투명인간 취급하니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괜히 옆에 와서 시비 거는 사람도 없었고 물심부름을 시키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그만큼 심해부가 고생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 전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우리의 첫 아이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얼굴 좀 봐. 당신이랑 엄청 닮았어. 너무 예쁘지? 정말 고생 많았어. 딸, 내가 네 아빠야. 남편은 회사에 장기 휴가까지 내고 조리원에서 저와 거의 함께 생활을 했어요. 저도 남편이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니 몸과 마음의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조리원 생활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정말 경악스럽게도 시모가 형님의 딸을 안고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 아기는 형님 딸 아이 아니에요? 갑자기 조카 아이까지 안고 어쩐 일이세요? 아유, 내가 오죽했으면 얘를 안고 여기까지 왔겠니? 일단 이해 좀 받아봐라. 팔 아주 빠지겠다. 시모는 제게 대뜸 아이를 안기고선 속이 탄다는 듯 냉수를 몇 잔이나 들이켰습니다. 내 말 놀라지 말고 들어. 네 누나, 네 형님 이혼 안 된다. 이 피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기어이 갈라선댄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이혼하신다고요? 대체 왜요? 그러면서 시모가 털어놓은 얘긴 정말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였죠.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쉬던 16개월 동안 그새 바람을 피운 모양이었어요. 어쩐지 전부터 신우이가 치장하는 걸 좋아했는데 아이 낳고 집에서 몸조리하는 사람이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어머님, 그렇다고 이렇게 아이를 안고 오시면 어떡해요? 심애부도 형님도 멀쩡히 계시는데 설마 어머님이 아이를 책임지시려고요? 일단 딸네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데려왔지. 그럼 어쩌겠니? 이제 겨우 돌진한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다. 김서방이 허허실실 웃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지민이가 바람난 거라고 완전히 눈이 돌았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본다니까. 시몬 그러면서 은근히 심애부를 비난하고 신우의 편을 들더라고요. 심애부가 은근 매정하다는 둥, 딸아이를 두고 잔인하다는 둥,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도 무척 놀라긴 했지만 그때 저희 아이도 조리원에서 막 나온 상태였고 집안도 어수선해서 시몬이 일단 조카를 안고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남편은 출근하고 전 아이와 함께 집에 있던 참이었어요. 그때 또다시 시모가 조카 아이를 안고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또 어쩐 일이세요? 아이는 왜 또 안고 오셨어요? 아휴, 나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애를 못 보겠다. 내가 이 나이에 애를 얻고 달래느라 허리가 휠 것 같아. 이 얼굴에 다크서클 안 보이니? 밤새 울어서 잠도 한숨 못 잤다. 형님은 뭐 하시고요? 왜 어머님이 그 고생을 하고 계세요? 걘 또 은행에 복직해야지. 이제 육아휴직도 끝났는데 그 좋은 직장을 관두겠니? 우리 딸이 불쌍하지 뭐. 직장은 가야겠고
남편은 이혼하자고 난리고. 아휴,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아마 신우인 평소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은행에 복직할 모양이었어요. 심애보한 이혼 직전이고 아이도 어린데 복직을 생각하다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대뜸 조카 아이를 제게 안기며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네 시누이 불쌍하지? 너도 자식 키우는 처지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그냥 쌍둥이 키운다 생각하고 이해도 같이 맡아서 키워라. 예전이면 아이 서너서 혼자 거뜬히 키웠어. 나도 애를 둘이나 키웠잖니. 우리 큰손주 이제 돌도 지났고 힘들 땐 다 지났어. 전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시모가 평소에 본인 딸만 생각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도가 지나친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더 경악스러운 건 이 아이디어가 비단 시모의 생각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공짜로 키워달라는 것도 아니야. 네 형님이 매달 30만 원씩 준단다. 어차피 네 딸 키우면서 밥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딸 기저귀 갈 때 한 번 더 갈아주면 되고 육아휴직하면서 소일거리 한다고 생각해. 어머님, 저희 아이 이제 조리원 퇴소한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전 아이 하나 돌보는 것도 벅찬데 형님 아이까지 보라고요? 게다가 30만 원이면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거 따져보면 시간당 100원도 안 나올 텐데요. 그러면 제가 30만 원 드릴 테니까 저희 애 좀 키워주실래요? 뭐야? 이 애가 남도 아니고 네 남편 누나 딸인데 그렇게 하나하나 다 계산적으로 따질 거야? 그리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돌쟁이 아이를 키우니? 전 그 자리에서 정말 한참이나 시모와 말싸움을 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해도 막무가내로 아이를 키우라고 우겼어요. 그니까 그 30만 원 받으시고 어머님이 키우시라고요. 따지고 보면 저보다 어머님이랑 더 가까운 사이잖아요. 어머님 손주인데 어머님 책임지셔야죠. 아유, 난 몰라. 일단 이 아이는 두고 갈 테니까 정 그러면 네 시누이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던가. 시몬 급기야 아이를 두고 내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심각해 가던 와중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리고 화감 없이 난 얼굴의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갓난쟁이 아이가 있는 집에 와서 이러는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 어딨어요? 그리고 제발 누나 좀 그만 감싸고 두세요. 그렇게 싸고 돌다가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이혼까지 한 거잖아요. 내가 진짜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바람 펴서 이혼한 게 자랑이에요? 집안 망신이지. 그렇게 착한 매형한테 이혼까지 당했으면 반성하고 살 것이지. 뭐 잘났다고 자기 아이까지 내팽개치고 복직을 한대요. 그것도 모자라 저희 보고 이 애를 키우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고 그냥 가세요. 아들, 너까지 진짜 그럴래? 엄마가 다 늙어서 손주 키우려니까 아주 삭신이 쑤시고 힘들어 죽겠다. 이 애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 어디 모임도 못 가고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내 친구들도 그 나이 무슨 고생이냐고 불쌍하다고 하더라. 이런 엄마가 넌 안 불쌍해? 졸제 이혼녀가 된 네 누난 안 불쌍하냐고. 시모는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매섭게 그런 시모를 잘라냈어요. 엄마, 됐고요. 그냥 나가시라고요. 엄마가 오냐오냐 할 때부터 누나가 그렇게 개차반으로 행동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누나한테 전화해서 직장 관두고 애를 보던가 매형에게 무릎 꿇고 빌어서 그 집에 데려다 주던가 하세요. 저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요. 이 매정한 거. 그러고도 너희가 가족이야? 이 쓸모라곤 하나도 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데 남매라곤 딱 둘밖에 없으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지.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엄마한테 다 떠넘길 거야? 엄마도 자꾸 그렇게 눈앞에만 들지 마세요. 그게 누날 망치는 거라고요. 저흰 더는 할 말 없습니다. 자꾸 이런 일로 제 안을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찾아오시면 그땐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결국 시모는 도로 조카 아이를 안고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비록 쫓겨나는 내내 저희에게 매정하다고 소리치셨지만 시모도 별다른 뾰족한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후로도 시모는 틈만 나면 저희에게 아이를 떠넘기고 싶어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죠. 심지어 어느 날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저희 집 앞에 두고 도망가신 적도 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길래 나가보니 울고 있는 아이만 덩그러니 있어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세요? 물론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 그러시면 제가 저희 딸 돌보면서 같이 키워볼게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 딸하고 조카아이하고 계열수가 다르잖아요. 혹시 시간 나시면 조카아이 필요한 물건 좀 사게 같이 백화점 가실래요? 그게 정말이냐? 잘 생각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이해심이 넓어. 내가 지금 당장 나가마. 백화점 가서 네가 필요하다는 거 내가 다 사주마. 전 그렇게 모든 걸 이해하는 척하면서 같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의 가장 사람이 많은 식당층에서 시모에게 몹시 곤란한 듯 말했어요. 어머님,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까부터 배가 아팠는데 좀 급하네요. 그래? 그럼 얼른 다녀오거라. 나 혼자 애 보고 있기 힘드니까 빨리 해결하고 와. 전 냉큼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당연히 시모에게서 전화가 수십 차례 걸려왔어요. 너 지금 어디야? 어디 뭐 화장실에 빠지기라도 한 거야? 이 사람 많은 곳에 애랑 나 혼자 두고 어딜 간 거야? 어머님, 일을 어쩌죠? 잠깐 맡겨두고 온 제 아이가 눈에 너무 밟혀서 집에 와버렸네요. 어머님도 형님 생각만 하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러시다면서요. 저도 제 딸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절 좀 이해하세요. 아셨죠? 전 그러고 시모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조카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시모와 시누이가 제게 함부로 하던 게 더 컸습니다. 시몬 저뿐만 아니라 아들인 남편에게도 번호를 차단당하고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뒤로 한동안은 잠잠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잠시 저희에게 매달리는 걸 포기한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올케, 승조야, 집에 있어? 나야, 문 좀 열어줘. 나 지금 너무 추워. 그때까지 시모디에 숨어서 일절 연락도 없던 신우이가 갑자기 저희를 찾아온 거였어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신우인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엎어지듯 들어왔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술을 좀 마신 것 같더라고요. 아유, 술 냄새. 형님, 혹시 술 드셨어요? 어, 좀 마셨어, 올케. 내가 올케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혹시 들어줄 수 있어? 전 신우이가 또다시 아이 얘기를 하겠거니 싶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인 정말 뜻밖의 부탁을 하더군요. 혹시 올케 은행에 나 좀 취직시켜 줄 수 있어? 나 은행에서 잘렸거든. 내가 믿는 구석은 그 은행밖에 없었는데 그마저 잘려버리고 난 이제 어떡해? 그러니까 올케 은행에 얘기 좀 잘해서 나 제발 취직 좀 시켜주라. 나 정도 스펙이면 올케 은행의 과분한 인재 아니야? 아니, 대체 은행에서는 왜 잘리셨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제1금융권 은행인데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으니 신우이가 울며 불며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나도 미치겠어. 내가 복직한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남편이 은행 인사팀에 이혼 판결문을 보내버렸다니까. 그 인간 완전 눈이 돌았어.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이혼하면서 나한테 위자료 뜯어간 것도 모자라서 내 앞길까지 아주 망치려고 작정을 했다고. 평소에 그렇게 착하던 심해부가 신우이가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은행에 복직한다고 하니 머리 꼭지가 아주 돌아버린 모양이었어요. 심해부 입장에선 신우이게 하는 최고 복수하는 방법이 바로 신우의 자부심이었던 은행에서 잘리게 하는 것이었겠죠. 신우에 대한 배신감이 오죽했으면 아이까지 거절하고 그런 방법을 찾았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신우인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고
심외부 욕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사람이야? 은행 사람들이 나만 지나가면 불륜녀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개망신도 없었어. 말로는 정직 3개월 처분이라는데 나만 보면 그렇게 수근거리는 게 내 발로 은행에서 나가라는 거잖아. 그리고 은행도 진짜 웃겨. 직원은 실력으로 평가해야지. 그깟 이혼 판결문이 뭐라고 날 품위 위반으로 자를 수가 있냐고. 착한 사람이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무섭다고 하더니 심외부가 그런 경우였나 봅니다. 심외부는 양육권까지 신우에게 넘기고 시댁과의 모든 연락과 접촉을 차단했다네요. 정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오죽했으면요. 전 아직까지도 잘못을 모르는 신우에게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아직도 느끼는 게 없으세요? 심애부처럼 착하고 형님밖에 모르던 분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겠어요? 형님이 바람 피우고 반성은 하나도 안 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발 양심 있게 좀 행동하세요. 직장만 좋은 데 다니면 뭐해요? 자기 반성이 하나도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직장이면 뭐 하겠냐고요. 사람 구실을 먼저 해야죠. 형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세요. 제발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신우인 계속 억울하다는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정신 차리려면 시간이 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같은 은행권 지인에게 들어보니 심외부가 신우이가 일하는 은행에 주거래 고객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신우이 체면이 있으니 심외부 회사에 대출이 필요할 때 은행과 다리도 놔주고 대출 받을 일이 있으면 신우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라고 여기저기 추천도 많이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신우이가 품위 위반으로 은행 이름에 먹칠을 하고 주거래 고객까지 잃게 생겼으니 신우이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었죠. 신우이는 인사팀에 불려가 경리스를 쓰고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질책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신우이는 그걸 전부 심외부 탓으로 돌렸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전적으로 신우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직업 윤리조차 지키지 못한 건 본인이었으니까요. 옳게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공짜로 아이를 맡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매달 70만 원씩이나 준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해? 어쩜 사람이 동정심도 없냐? 네? 30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이었어요? 어머님이 그 와중에 중간에서 40만 원이나 가로채로 가셨나 보네요. 진짜 웃기고 황당한 건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시모와 시누이도 서로 입장만 생각해서 손발이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모는 시누이가 제게 매달 70만 원씩 준다는 걸 가운데서 가로채 30만 원을 주겠다고 했더라고요. 전 시모와 시누이가 더는 말이 안 통하는 작자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시누이도 그대로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길 또 며칠이 지난 후 정말 오랜만에 심외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도 어쨌든 시댁 식구니 심외부의 연락을 받는 것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남 때 접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뒤늦게 연락드려서 미안하게 됐어요. 처남하고도 방금 통화를 마쳤습니다. 저희 사정 다 들으셨죠? 저도 정말 아이 생각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바람까지 피우고도 뻔뻔한 그 여자를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됐어요. 들어보니 처남댁도 그 사람 때문에 참 곤혹스러우셨다면서요.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도 심애부는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인사다 생각하고 심애부에게 솔직한 제 생각을 전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심애부가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하고 이해가 돼요.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죠. 전 제 시누이 같은 사람을 살다 살다 처음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젠 저희 시댁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부디 선량하고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한때는 교류도 자주 하고 한가족으로 잘 지내던 심애부는
그렇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소식을 어렴풋이 들어보니 혼자 잘 지내고 계시더군요. 다신 결혼 같은 거 안 한다고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신우에게 받은 상처가 잘 아물길 바랍니다. 우리 매영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우리 누나 같은 사람을 만났나 몰라. 나랑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난 절대로 누나 이해 못해. 아니 하고 싶지도 않고. 남편은 2년이 지난 요즘도 시모와 신우이와는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시아버지와는 간간히 통화를 하는 것 같고요. 전 그래도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은 해야겠다 싶어 가끔 시모에게 전화만 드리고 있답니다. 제가 시모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옆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아휴, 난 이런 애 처음 봤다. 내가 애를 둘씩이나 길렀는데 이렇게 떼쓰고 우는 애 정말 처음이야. 조그만 게 성질 난다고 밥숟가락까지 집어던진다니까. 조카가 엄마를 많이 닮았나 보네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잘 키워주세요. 혹시 모르죠. 형님처럼 메이저 은행에 다니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인성교육엔 좀 힘쓰셔야겠어요. 시모는 요즘 아이를 도맡아 키우느라 손에 아주 물이 마를 날이 없답니다. 신우인 어디 갔냐고요? 신우인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따로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 신우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겼거든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 난리를 겪고도 또 새로운 남자와 동거하고 있답니다. 시모도 신우이가 연애하느라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때 신우의 대답이 어찌나 황당하던지 아직도 그 표정이 기억난답니다. 넌 이 나이에 손녀 키우고 있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멀쩡한 엄마가 있는데 왜 할머니한테 애를 던져놓고 넌 돌볼 생각을 안 하니? 아, 그거야 엄마가 훨씬 잘 키울 테니까. 엄마가 할머니잖아. 나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할머니 손에 크는 게 훨씬 나을걸? 그러지 말고 몇 년만 딱 더 키워줘.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고. 그럼 너도 나한테 양육비 정도는 줘야지. 어떻게 기저귀 한 번을 안 사오고 전부 늙은 부모한테 떠맡길 수가 있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잘못 키웠어. 아들 놈은 엄마 싫다고 전화도 안 받고 딸이란 것은 지 자식을 나한테 던져주고 나 몰라라 하고. 아휴, 내가 누굴 탓하겠니? 한창 손주들 재롱만 보기에도 부족할 나이에 졸지에 시모는 항원 육아하느라 허리 한번 못 피고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딸아이를 키우며 잠 못 자고 고생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아이는 온전히 저의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려고 드니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당연한데 본인 욕심 때문에 친정 부모에게 떠넘기고 그걸 또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자주 손녀를 보고 싶어 하시고 종종 돌봐주겠다는 말씀도 하세요. 너도 회사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지 않니? 우린 괜찮으니까 너 일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아이를 돌봐줄까 한다. 말씀만으로도 든든하네요. 그래도 이가 곧 육아휴직 내서 1년간은 아이를 돌볼 예정이에요. 전 아무리 손주라도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거 싫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손주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물론 전 부모님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이를 이 세상에 오게 한 것도 책임지고 건강한 어른으로 키우는 것도 저희 부부 일이잖아요. 전 제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받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저희 부부가 스스로 부모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걸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남편도 이런 제 생각에 전적으로 따라주고 있고요. 우리도 자라면서 겪어봐서 알지만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나는 건 정말 금방이잖아. 난 우리 딸이 다 커서 독립하기 전까진 내 손으로 키우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해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잘한 결정일 거라 믿어. 나도 그래.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이랑 매일 같이 있고 싶지. 다른 사람 손에서 키우고 싶지 않네. 우리 딸 이런 부모 마음을 알아나 줄까?
제 아이가 설사 이런 제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장 1순위로 바라는 건 언제나 아이의 건강과 행복이니까요. 신우도 정말 자기 자식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부모로서의 책임은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다고 귀찮다고 본인 삶이 중요하다고 아이를 떠넘기는 건 결국 그 아이의 행복을 빼앗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사연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모와 신우에게 차례로 메시지가 날아오고 있네요. 어머마, 주말에 반나절만이라도 이 아이 좀 돌봐줄 수 없을까? 아니면 딱 3시간만이라도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네 시아버지도 아이 좀 봐달라고 했더니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 아휴, 내가 아주 속이 터져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착한 네가 나 좀 도와다오. 옳게. 아, 엄마가 나한테 계속 전하고 난린데 나 남자친구 눈치 보여서 죽겠어. 그러니까 올케가 연락받아서 대충 맞장구 좀 쳐주면 안 돼? 엄마가 자꾸 그러는 거 그거 힘들다고 투정 부리시는 거야. 아, 누구라도 그 투정을 받아주면 한동안 또 조용히 하실 텐데. 전 오늘도 조용히 메시지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제 가족을 챙기기에도 시간이 아깝거든요. 제가 시누이를 겪으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우선 가족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임에도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더욱 조심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는 관계인 것 같네요. 동시에 저 역시 가족에게 먼저 예의를 지키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족을 지키는 일이 곧 저를 지키는 일이고 저를 지키는 일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말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에게 떳떳해야 가족을 비롯한 타인을 돌볼 마음이 생기는 것 같네요. 스스로의 행복과 평화를 지킬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내 아이도 또 내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힘을 낼 수 있는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